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 3.98%, 윗꼬리가 이제 10% 정도까지 나왔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는 냉정하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어차피 6만원 위에서 움직인 게 아니어가지고, 이 구간은 그냥 채워나가기만 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캔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시장도 시가부터 이제 내리 밀리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이케의 별다른 도움이 안 됐죠. 이케 오늘 주가 왜 올랐는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솔리드 파워 주가가 51%가 올랐죠, 전날에. 얘의 그 양봉이 앞에 만들어놨던, 제가 이제 여기가 제 컴퓨터 아니어가지고, 그 미국 HTS가 안 깔려있는데, 이 고점을 넘겨버리는 양봉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관련 코멘트 나왔던 거를 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이런 이슈는 중요합니다. 네. 재무적으로 좀 체력이 급반등을 했다. 결국 R&D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그 단계이잖아요. 대신에 전고체 시장은 지금 아직 그 누구도 양산으로 들어가지 못한 블루오션이다라는 관점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K온이랑 이제 파일럿, 셀라인 검증을 좀 완료를 했다. 제조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부터는 샘플을 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양산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디테일한 그 계획들, 이게 결국 다 주가를 올려나가는 하나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W랑 이제 실차 적용 평가도 하고 있고 SDI랑도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날에 이제 솔리드 파워가 오른 것만큼 오늘 전고체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솔리드 파워가 결국 이제 기술과 제조, 자본 이 세 개의 축을 확보한 유력 후보로 부상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이 이케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명절 때, 추석 연휴 때도 그때였나요?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그때가 아니죠. 저희가 그 목요일, 금요일날 한번 기업 분석 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케 찍을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케의 추후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4가지, 5가지 정도를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기 위해선 이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전고체를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서 한 단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이케한테 그 흐름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또 이케 주주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과 이슈가 아니었나. 상용화 일정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 또 지금 뉴스케일 아니죠. 예, 솔리드 파워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급망 플러스 좀 이렇게 제조를 해낼 수 있는 그 환경에 가장 좀 근접했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는 솔리드 파워도 뭐 50% 전날 오르긴 했지만 뭐 조정 보여주고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앞구간은 대부분 다 일회성 시세가 다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를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좀 살려나가면 이케도 조정은 다 지금 충분히 받았죠. 그 다음에 55,000원 지지라인도 깼죠.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결국 군데군데 나오잖아요. 지지라인 막아주고 하다가 어제 시장에 데미지 주고 지지라인 이탈시켜서 개인 투자들한테 겁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놓고 여기에서 양봉을 6만원으로 붙이게 되면은 그냥 이제는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 기관 매수가 또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매수 다시 한번 또 들어왔고, 이게 캔들이 빨간불에 들어오지 않고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이 뭐 별거 아니겠구나, 솔리드 파워가 50%나 올라도 이케가 이거밖에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솔리드 파워의 그 내용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는 누가 가장 먼저 빨리 그 시장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2000년대 초기에도 똑같았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원통형으로 배터리를 해야 된다, 뭐 각형으로 해야 된다, 뭐 지름이 몇이고 높이가 몇이고 이런 배터리가 좋다. 그거는 초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기준들을 정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함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에 시장을 선점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뭐 기업들한테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맞춰오면은 이렇게 해줄게. 가격 협상하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고. 그게 이제 초기 선점의 효과고, 테슬라가 그 바를 굉장히 좀 두둑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주가에 실망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전고체 이슈들보다는 굉장히 더 희망적인, 뭐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나와줬다. 네,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양산에 대한 어떤 그 가시성, 이게 커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리면요, 결국 지금 빠지잖아요, 시장이. 그 지수가 밀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최근에 1개월, 2개월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섹터들이 대부분 다 매도 폭격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됐던 섹터들이 오늘 막 10%대 하락이 나와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관세 협상 기대감이 있던 그런 종목들 다 원웨이 매도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 반대편에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저는 오늘 뭐 이케도 어쨌든 간에 주가가 안 밀렸잖아요. 이게 뭐 외국인 기관들의 융단 폭격을 맞은 차트도 아니고 그런 주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구조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저는 받느냐면, 나뉘잖아요. 우리가 1차 랠리 뭐 올라갔습니까? 기억하시죠? 지주사,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 SK, 뭐 HD, 현대, 한화,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 뭐 이런 애들. 코스닥은 바이오가 메인이었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중간에 실적 발표하고 한번 사이클을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횡보 나오고 2차전지가 이 구간 조용했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2차전지가 올라왔죠. 앞 구간은 뭐 로보시니.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많이 밀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한 5등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레버도 거의 한 9%, 10% 밀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근데 결국 9월달, 10월달 동안 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 축, 얘네들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바이오도 딱히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여기는 중대형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10월은 2차전지, 앞구간은 이제 뒷구간 해가지고 로봇이랑 같이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2차전지가 뭐 로봇이 매도를 두들겨 맞는 만큼 그 매도가 나옵니까? 대부분 다 보합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코스닥을 끌어올려야 되는, 키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야 뭐 오늘 알테오젠 양봉 보여주면서 지수 막으려고 했던 거 뻔히 확인을 했고, 2차전지는 대부분 뭐 퓨처앱, 뭐 SDI, LG엔솔 다 1.2%, 0.9%, 0.7%, 0.1%, 에코프로 0.4%, 에코프로 BM 0.06%. 네, 다 보합권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 돈을 빼려고 하는 섹터에서는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나와요. 반등 틈도 안 줘요. 전날 양매도가 나온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결국 2차전지랑 이제 바이오, 왜냐면 빠져나갈 섹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2차전지가 같이 튀겨져 나가게 되면은 지금 로봇 내려가고 반도체 내려가고 뭐 2차전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게 바이오로 커버하려면 알테오젠이 매일같이 그냥 5% 2%씩 오르지 않고서는 HLB랑 같이 이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나 그거를 오늘 좀 유심히 봤는데, 결국 코스피는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뭐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오늘 뭐 지주사, 금융주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때랑 좀 비슷한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전 하이닉스가 이게 더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신선한 재료가 필요한데, 뭐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 떠오르는 게 딱히 없거든요. 여기에서 뭐 AI가 좀 잘 된다 이래가지고 주가를 더 탄력적으로 올려나가고 그럴 분위기는 저는 아니다라고 봐서, 코스피도 뭐 조선이니 뭐 방산이니 이런 애들은 지금 당장에 주가를 올려나갈 모멘텀이 없잖아요. 실적 추진도 끝났고 협상도 어쨌든 간에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원웨이로 지금 하락이 나오는 섹터들이 많아요. 그러면 반도체 빼고 뭐 걔네 빼고 하면은 결국 남은 애들, 코스피는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지수를 들어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도 어쨌든 간에 LG엔솔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버티고 있고. 그러면 2차전지한테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코스닥인데, 지금 반도체 움직이고 유리기판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움직이고 전고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전고체 이슈가 어쨌든 간에 하나 둘 나와주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기 시작한다는 거. 예, 그러면 이제는 11월, 12월, 우리가 11월은 좀 전고체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이게 기술적으로는 전고체가 움직일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 유리기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10월 달에 움직였으니까. 네, 여기에서 전고체. 물론 2차전지도 같이 가겠죠. 2차전지는 뭐, 얘네들이 지금 이 사이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작 딱 10월 땡 하고 4분기부터 올라온 거여가지고, 저는 2차전지 쪽으로는 그렇게 강한 매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뭐 양매수가 들어온 종목도 있고 LNF는 심지어 뭐 올랐고 그래서 이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전고체 이슈도 중요하지만 이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이차전지, 전고체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시장 이야기도 좀 같이 드렸고요. 제가 또 워낙 말을 빨리 하고 오늘 말할 게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요거는 내일 좀 더 차분하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이야 이제 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주지 못했어도 이제 요 구간을 채워나가는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 코스닥은 이차전지랑 바이오를 어쨌든 간에 좀 방어를 한다거나 들어 올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 구간에 사실 로봇주들이 스타트를 끊었던 게 금리 인하, 첫 번째 금리 인하 그때부터입니다. 9월 FOMC. 예. 레브도 마찬가지였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였고 걔네들이 어쨌든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또 누군가는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 커버만으로도 충분히 양봉다운 양봉들이 잘 나오거든요. 좀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장의 구도와 그 다음에 전고체 이슈가 나온 거 요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삼성에너지가 힘이 지금보다 빠지면은 지수가 막 이전처럼 탄력을 막 강하게 보여주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적어도 코스닥으로 힘을 줄 그 여지들을 좀 외국인 기관들이 좀 남겨두고 있지 않나. 예,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내일 이게 좀 내용이 복잡하진 않았지만 제가 말을 오늘 너무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내일 또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때도 예상을 하긴 했지만 기억하시죠? 이때 올렸던 섹터가 이 뒷구간을 올리진 않을 거다. 뒷구간은 기술주가 올릴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한테 앞구간은 체감이 안 됐어도 뒷구간은 체감이 좀 강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그런 상승구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구도는 또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네. 여기에서 또 얘네들을 가지고 올리기에는 지금 뭐 단기 차익실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을 또 갖다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도 어쨌든 간에 좀 비슷한 흐름. 바이오와 이차전지가 박자 맞춰가지고 그냥 한 번 올랐다 했던 그 흐름이 이 뒷구간에 뭐 코스닥은 왜냐면 오른 게 없으니까. 바이오도 뭐 딱히 지금 알테오젠 말고 뭐 오른 것도 없잖아요. 뭐 D&D 파마트 이런 거 빼고는. 시가총액 위에 있는 종목들 다 지금 그냥 그 자리에 뭐 간신히 고개 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물론 누가 올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너무 기네요. 너무 길어졌네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뭐 수익 내역들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렸고 오늘 알게 모르게 좀 중요한 데이터가 저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기존의 강한 업종은 매도, 새로운 업종은 매수가 들어온다. 아무래도 아래쪽에 있는 게 좀 핵심이죠. 포모를 또 이제 내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 또 단기음의 컨텐츠 하이파이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기수 진행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